예, 10월 7일 토요일 주간정리 5%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되게 좋은 주말입니다. 어제 사실 밤에 미국장도 상당히 좋아서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한 달 동안 엄청 마음고생도 했고 시장도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조금 시그널 얘기를 하고 있죠. 큰 추세가 괜찮은 가운데 금리 때문에 오버슈팅, 언더슈팅을 하고 있는 정시나 채권 금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사실은 9시 반에 미국 고용지표, 우리가 항상 데이터, 연준 파월 할아버지처럼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의 느낌을 보는데 고용이 또 엄청 좋게 나왔어요. 17만 정도 월 고용자가 나와야 되는데 33만이 나와서 갑자기 쭉 빠지더라고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장 보셨겠지만 상당히 반등을 크게 나와주고 시장 해석을 좀 달리하면서 괜찮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9월달 내내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고 정시를 힘들게 했던 그 공포, 금리의 공포가 조금씩 정시가 정되는 과정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도 그런 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관련해서 요 근래 이제 장을 좀 안 보는 이제 개인분들이나 지인분들, 몰라 냅둬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가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죠, 전반적으로. 그 누구나 다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건강도 생기고 정신 건강 포함해서요. 또 개인분들이 조금 트러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 뭐든 간에 일이 조금 꼬이거나 숫자가 좀 안 나온 그런 시절에, 긴축이 되는 시절에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리를 하시고 또 이게 또 살짝 넘어가면 또 좋은 시절 또 옵니다. 사이클이 항상 그래요. 사이클이 항상 그러니까 적어놨죠. 어차피 9월 달에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빠졌다. 하지만 큰 흐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물리더라도 우리 갖고 있는 포트나 종목 문제 없으면 좀 더 가져가자. 자, 그리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큰 흐름 괜찮기 때문에 10월 시장을 기다리면서 작년 10월처럼 보면서 건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저는 한 10살, 20살 많은 형님들이 좀 많으세요. 저는 오래된 분들이 많으신데 그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모르겠어. 뭐 사실 제 성격상 또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오래된 분이니까 뭐 그렇게도 안 되고 한참 뭐 개인 토로 고충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거 한 30분 이상 들어주다 보니까 하여튼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는 사실 정말 좋은 10월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시장 시그널 조금씩 좋게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자, 근본으로 항상 돌아가 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9월 달에 조정을 받고 정시가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생각보다 더 올라가는 미국의 금리예요, 금리. 그게 사실은 축약되는 단축화시키는 모멘텀이죠. 금리입니다. 왜 이렇게 10월물 금리가 올랐을까요? 오히려 2년 금리, 제가 말하는 기준금리 따라가는 단기금리는 오히려 좀 떨어져 있어요. 9월달 왔다 갔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는데 어제 고용지표 나오니까 또 10년물 금리, 장기금리가 또 4.88까지 막 또 찍고 물론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장기금리 오른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미국의 기준금리를 쉽게 안 내려줄 거야. 그거를 시장에서 지금 기대 갖고 있는 걸 꺾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0년 금리는 상당히 긴 금리잖아요, 그죠? 10년 내내 확정금리로 4.7%, 8%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하는 주식에서 연 5%대 금리를 매년 10년간 받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큰 빅머니들, 큰 포트폴리오 짜는 큰 글로벌 빅머니들은 채권이냐 주식이냐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을 항상 포트폴리오에 짠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금리로 좀 채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생각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 돈이 좀 빠진 거고요. 거기에서 포트를 조절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가는 채권도 아주 흐름을 안정적으로 보는 채권도 조금 오버슈팅이 될 정도로 수급 영향을 받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고금리 유지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여전히 미국 경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물은 장기금리는 미국의 경기 스탠스를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은 거예요. 자, 미국 경기가 좋은데 주가 왜 빠져? 자, 금리를 빨리 낮출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연준이 누르고 있다.
택도 없어. 무슨 내년에 금리 인하냐. 여전히 고금리 유지하고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계속 갈 거야를 적응시키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살짝 삐끗한 거예요. 9월 달에. 자,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게 큰 추세. 이게 사실 제가 정시를 안 팔고 나쁘게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금리를 더 샤오실의 바보처럼 조정을 못해서 결국은 미국 경기가 연준 너네 때문에 부러질 거야. 한번 크게 뒤통수 맞을 거야 보는 사람들이 비관론자예요. 근데 이미 비관론을 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디펜던스 보면서 가면 돼요.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아이고 큰일 났어라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미국 대선에 대한 분위기는 미리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바이든과 트럼프 대 가더라도 내년에 걱정하시면 됩니다. 뭐 미리 걱정해요. 물론 미리 땡겨서 정시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안 좋은 투심, 8년은 투심을 자극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좋다는데 금리랑 증시가 지금 밀당을 하는 가운데서 미리 빠졌으면 빠진 거 인정. 시장에서 너무 기대가 컸는갑다. 하지만 미국 경기는 좋아요. 미국 경기가 왜 증시가 나쁘지? 이거 큰 추세를 보란 얘기입니다. 이 추세 때문에 제가 큰 포트 자체가 조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이유에서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가 돈을 되게 많이 씁니다. 요번에도 그랬지만 9월달, 10월달, 올해 연말까지 1조 달러 정도를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죠? 5월, 6월 달에 미국이 부채 한도 조정하고 PC에서 국가 신용 등급까지 낮출 정도로 미국의 민주당, 그다음에 공화당의 그 정치 협치가 좀 잘 안 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동맹이 필요할 정도로 옛날에 미국이 야 내가 최고야 내 말 다 들어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장 큰 적이 중국이나 이제 또 에너지 동맹 카르텔을 맺어서 미국에 사실은 동맹이 또 필요할 정도로 세계들이 선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이 지금 돈도 많이 쓰고 부채가 워낙 많아서 어쨌든 주위의 경계를 받으면서도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자꾸 찍어내는 거예요. 그 찍어서 얘들이 저것들이 사고, 근데 예전에 이제 자기 국민 미국이 안 사게 되면 중국도 사주고 일본도 사주고 사우디도 사주고 다 사줬잖아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는데 예전보다 덜 싸는 거야. 왜? 세계가 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본도 저것들 코가 석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낮은 게 아니라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작용단 얘기, 작년 9월달 10월달 있었던 얘기예요. 또 채권 작용단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좀 칠락팔락하고 좀 텐트넘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문제다. 미국 경기는 너무 좋은 게 문제고 미국 정부가 이런저런 국제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 하지만 계속 채권을 찍어서 돈을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 좋은 거는 결국은 돌아섭니다. 시장과 연준의 싸움이 고지진이 끝나면 그죠. 큰 추세 괜찮아질 거라 보는 거고 미국 정부가 돈이 있어도 계속 찍지는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찍으면 또 자기들이 멈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추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금리 문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큰 흐름상. 자, 그런 가운데서 정시가 적응하면서 어제 미국장이 5일선, 20일선 나스닥 상당히 강하게 돌파했고요.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14,600까지 가다가 S&P 기준으로 13,000까지 빠졌어요. 나스닥이 13,000까지 빠졌어요.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죠. 조정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대에서 반등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어요. S&P도 제가 지지선 한번 꺼드렸는데 자, 이게 작년 9월 10월 채권 장영단 얘기 나오고 달러로 글로벌 엄청 공포에 몰아넣던 최고 저점 찍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SVP 실리콘 밸리뱅크 나올 때 그때 2월 3월 달에 저점이었고요. 요번에 지금 온갖 금리 공포에 몰아넣었을 때 저점 연결하면 이 추세를 안 깼어요. S&P도 안 깼습니다. 흐름이 좀 살아있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주고 있다. 물론 당연 바로 V자는 안 되겠지만 이 저점 자체가 단기 저점이 되면서 정시가 조금씩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장 스토리, 뭐 금리, 물가, 고용, 소비, 환율, 미국의 어떤 나스닥, 글로벌적인 정치, 국제 정치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 이 차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아니고 지금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그래요. 지금 연준 의원이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뭐 지금
JP 모건의 다이몬도 얘기했지만 7%는 망언이라 그랬어요. 가능성 있겠죠. 1% 가능성 있겠지만 지금 10년물 금리가 그 5%까지 올랐고 지금 11월 달 FOMC 전에까지 계속 시장 겁을 주고 있는 거는 시장이 기대를 누르기 위한 겁니다. 시장 기대를 누르기 위한 심리를 조절하기 위한 거지 실제로 기준금리 7%대 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언제까지 금리 혼자 튀겠냐. 지금 오버슈팅 되고 나름대로 한머니 단기로 보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채권에서 그런 수급적 요인도 감안하면서 본다. 지금도 사실 많이 올라 있다. 자, 10년물이 더 상승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더 오래 갈 거야 라고 시장아 제발 좀 적응해. 너네들 너무 금리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라고 지금 보는 그런 적응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연준이 가속 그 보는 금리를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디플레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인플레를 누르기 위한 겁니다. 자, 지금 연준에서 보는 근원 PC 기준으로 예상은 그렇게 다 하죠. 지금 3.6입니다. 우리 연말까지 그렇게 보는 거고 내년도 지금 보는 연준에서 나온 점도표 보시면 내년 2.6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내년 1년 정도로 한 3% 보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10년물 금리 자체는 한 4% 정도로 안정되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9월 달에 4% 안정이 안 되고 우리 더 튀었기 때문에 증시가 더 빠졌는데 물가가 잡히고 있어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물가가 잡히고 있는 가운데 너무 시장이 앞서가서 기대를 하면서 증시 같은 거 사지 말란 얘기죠. 그런 밀당이나 고지전에 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이런 가운데서 증시가 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시 대비해서 변동성 있는 정시 대비해서 이 스마트머니, 빅머니가 항상 보는 금리 훨씬 스마트하죠. 안정적인 흐름인데 근래 들어서 아까 말했던 어떤 수급적인 뭐 채권 발행 같은 게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좀 튀었는데 결국은 스마트한 흐름으로 돌아올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대놓고 지금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말을 안 하겠죠. 왜? 마지막 금리 인상을 연준이 시그널을 주게 되면 정시에서 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누를 거예요. 마지막 얘기 안 하면서. 어쨌든 금리는 여기서 거의 다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준금리가 11월 달 FOMC에서 얼마나 더 올릴지 뭐 저는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만 티를 안 내려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너네들 금리 동결시키겠지 하고 티를 내는 순간 또 누를 거예요. 하지만 금리가 더 오르지 못하고 거의 다 왔다는 흐름이 나면 10년물 금리는 상당히 빠르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5%대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거고 정시에서도 반응하는 거라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런 흐름을 살살 찾아가시면 됩니다. 암만 시장의 그 IQ가 많이다, 뭐 인간의 어떤 초월적인 미스터 마켓이라 하지만 시장에서 빅머니들이 가장 빠르고 도는 흐름을 찾다 보면 이 정도 바닥 시그널 보이면서 저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봅니다. 자, 11월 FOMC도 지금 11월 1일이에요. 이제 한 달 다 남았는데 이게 사실은 큰 이제 모멘텀 줄 거라 보고 패드와치에서 보는 거는 동결 확률을 한 70%대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티를 내면 안 되겠죠. 연준은 시장을 계속 눌러야 되고 경제는 심리다. 물가 인플레는 당연히 심리입니다.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70년대 80년대 아서본저처럼 미리 금리 좀 내려줬다가 한번 금리 그 살짝 인하시켰다가 물가 더 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일쇼크 2번 오면서 70년대 80년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준은 시장의 심리를 좌우 안 하려고 계속 누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빅머니들은 어차피 흐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서 또 정신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걸 항상 저는 이 머니 스트림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보고 지금 가치주로 봐야 된다. 이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뭐 나스닥의 빅테크보다 다른 걸 봐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빅테크 가장 좋다 보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기존에 가는 위주로 보는 거지 뭔가 새롭게 튀어오른다. 그 확률은 여전히 낮게 봐요. 자, 채권도 지금 다소 오버슈팅 모드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5%대에서 그걸 만들어 간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보면 결국 금리는 빠져요. 금리는 결국 시장금리는 빠지게 되고 기준금리는 유지하겠지만 계속 지금 보는 10년물 시장금리는 결국 빠지게 되면서 정시에 또 미리 조정받은 정시에 흐름을 반등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의 소비와 고용 경기는 연착륙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바라는 거고 시장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 디펜던스를 보지만 어제 고용도 봤어요. 갑자기 고용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고 뭐 졸트에서 나왔고 뭐 그러는데 자, 지금 미국의 소비 매출
소비 유통을 보면 살짝 꺾여요. 정시에서 보시면 뭐 월마트 고민하고 뭐 코스트코 뭐 지금 코카콜라 아니면 맥도날드 보시면 주가들이 살짝 조정을 받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리 정시에서 다우를 먼저 뺐던 그런 흐름이 되는 거고, 자, 얘기했던 바이든에서 학자금 유예를 계속 시켜주다가 이미 9월 10월부터 야 도저히 유예 못 시키겠어, 코로나 때 많이 봐줬는데 이제는 갚아 나가면서 가게에서는 한 4, 50만 원대 정도로 매달 학자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들이 조금 둔화되겠죠. 자, 신용카드에 리볼빙 돈 빌려 쓰는 거 아시죠?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축률 다 빠진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가 계속 물가라 자극했는데 서서히 올라가는 게 감소가 되면서 연착륙 되리라 봅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보는 데이터들이에요. 자, 여전히 보고 있는 발표 지표들 우리 다 보고 있죠. 어제 고용도 봤고 소비 유통도 봐야 되고 다음 주에 CPI 나옵니다. 이런 것도 보면서 서서히 이제 너무 강하지 않고 점정되는 그 점감되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 자, 물가는 가장 중요했던 그때 비율도 말씀드렸잖아요. CPI 기준으로 봤을 때 하우징이나 쉘터, 주택 관련이 37%를 차지하는데 이미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 되고 있어요. 자, 모기지 금리 7%대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잘 안 되면서 가격은 잡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이나 추이는 미국 부동산도 연착륙 중이라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가장 좀 걱정했던 유가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유가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유가거든요. 그렇죠? 자, 저희가 지지난주에 90불 중반, 95불 6불대에서는 한계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확 빠졌죠. 확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물가의 심리적 부분을 상당히 감소를 시킨 거죠. 95불 딱 찍고 바로 82불까지 빠졌어요. 왜 빠졌죠? 사우디가 암만 자기들이 뭐 아랑코를 어쩌고 저것들이 감산을 한다 그래도 딴 나라가 쉽게 안 떠오릅니다. 경기가 힘든데 기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기술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풋콜이라든지 레버리지고 유가는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만드는 상품 선물이에요. 장난 많이 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거는 글로벌 경기 둔화다. 중국이 쉽게 반등을 못 준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게 맞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풋콜 이제 이 선물 옵션입니다. 레버리지 관련 비율이 극단적으로 상방 베팅이 돼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과거 사례 보면 단기 꼭지를 쳤다고 봅니다. 100불을 못 넘어갔죠. 90불 중반에서는 제가 봤을 때 흐름이 좀 꼭지 분위기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연말로 연장을 하면 11월 12월 달에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얼마나 러시아가 기름값 엄청 올랐잖아 작년에. 그죠? 그렇게 했는데 여름을 따뜻하게 보내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유가만 보는 게 아니라 WTI에 이제 그 천연가스 가격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겨울이 또 온화할 예상이에요. 기상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라니냐 엘니뇨 현상 심할 때 여름이 특히 더 덥잖아요. 그럼 겨울도 그렇게 안 추워요.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유럽의 또 경제가 중요하고 하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바닥돼서 반응이 쉽게 안 나옵니다. 미국 가솔린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흐름 봤을 때는 이 에너지 유가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엄청나게 고가를 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오펙 플러스 내에서도 사우디는 감산하지만 미국이 항상 로비를 하고 있죠. 이란, 그다음 베네수엘라, 러시아는 자기가 이제 코어 석자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도 감산이 안 되고 오히려 정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유가 자체, 물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유가에서도 급락해서 물가 좌우 안 하고 연착륙 되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면도 지금 오히려 말씀드렸던 물가 인착륙에 힘을 주고 있다 보면 됩니다. 제가 올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10수년간 20년간의 미국 중심으로 온갖 돌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고 뭐 한번 박살나면 금리 확 내려서 또 주가를 또 부양시키고 돈 풀고 그런 단순한 패턴이 바뀐다 말씀드렸어요. 시장이라는 게 투자자도 워낙 10수년 해왔던 그런 자기의 선입견, 습관을 버리기 쉽지 않죠. 시장도 작년부터 그걸 정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뿅망치를 맞고 고금 유지한다 하는 정되는 과정이라 보는데 왜 그랬냐면 진짜 항상 시장 친화적이었어요. 항상 친화적. 그린스폰도 그랬고 옐런도 그랬고 버냉키도 그랬고 암만 자기가 겁을 주고 금리를 긴축을 했다 하지만 결국은 돈 풀어서 정시랑 경제를 부양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40년 만에 온 인플레 때문에. 자, 그리고 그동안 암만 금리를 그렇게 낮추고 해도 인플레가 안 왔잖아요. 항상 디플레 파이트였지 인플레 파이트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변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나 시장도 그걸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9월 달에 물론 제 생각보다 시장 괜찮다 봤지만 금리 충격이 조금 더 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미국 경기 괜찮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빠졌다 하더라도 큰 포트 내에서 우리가 보는 섹터 내에서 그 시황을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예, 조금 보시면 돼요. 자, 시장의 적응 과정이다. 연준은 분명히 변신을 했고, 예, 고금리 시대에 시장은 잘 적응하고 있다. 예, 돈이 제일 빠르다. 자, 금리나 내년에 기대하지 마. 안 해. 시장 정신 차릴 때까지 때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표현을 뭐 연준과 시장의 심리 게임이다. 고지전이다. 뺐었다, 내렸다, 밀당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070년 같이 아서번즈가 안 되기 위해서 파월은 노력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여전히 이제 연준이 잘못해서 미국 경기가 부러지고 미국 박살나면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거란 비관론에 대해서 미리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때보다 다른 건 뭐냐? 그때 70년, 80년대는 아서번지가 정치에 엄청 휘둘렸어요. 이러면 저렇게 저러면 저렇게 왜 처음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겪어봤고 파월도 데이터 디펜던스를 하면서 지금 정치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름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때와 다른 건 또 뭐냐? 지금은 단기적으로 고금리 유지한다 하지만 이게 뭐 수십 년, 수년간 다 보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미국에서 바라는 장기적으로 기술주들, AI들, 로봇들 이런 것들이 임금의 상승률을 또 낮출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만들었던 저가 상품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으로 봤을 때 이 생산성 같은 것들을 이 장기적 기술 혁신, AI나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결국은 또 커버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단기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보시는 거고 계속 비관론을 장기로 보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또 솔루션을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안 좋게 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저는 내년 봤을 때는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금리 유지하면서 시장은 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그래요. 저희가 이제 2008년에 서프라임이 100년 만에 터졌습니다. 진짜 미국이 그렇게 박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올가 미국 금융 시스템 박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양적 완화를 처음 도입하면서 돈을 풀었는데 자,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극복했다 해서 금융이 그 자리에 돌아간 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만 해도 그래요. 2008년 이전에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당 900원대 두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1000원대 밑으로 간 적이 없잖아요. 그 이후로 십몇 년 동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금리 시대 이런 흐름이 바뀌고 나면 양적 완화 다시 해서 제로금리 맞춘다. 저는 그런 시대는 쉽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인데 다시 한번 1% 2%대 간다. 그렇게 쉽게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대해서 뭐 금리 낮추셨다 보면 우리나라도 3.5%가 다시 1% 2% 간다는 게 아니라 뭐 3% 내외 중금리 유지하는 그런 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자산, 빅머니, 빅사이클 같은 부동산은 쉽게 베팅을 안 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작은 흐름에도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정시 같은 스몰 사이클, 작은 돈을 넣어도 할 수 있는 정시에서 계속 우리는 수익을 내자는 얘기예요. 내년까지. 자, 이런 영향에 대해서 인준위원도 사실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몇 개 뽑을 수 있는 거는 자, 시장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미 기준금리가 11월 달에 인상하는 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기준금리는 고정되어 있고 한번 올리냐 마느냐 그러는데 시장 흐름 따라서 이미 시장금리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11월 달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이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사실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했는데 증시는 반등을 줬죠. 적응을 한 겁니다. 단순한 숫자보다는 어제 보시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 실업률들은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착륙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실업률이 오히려 또 올랐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임금을 많이 올려줘야지만 물가를 자극하잖아요. 우리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떨어졌어요. 고용도 연착륙 될 수 있는 시간을 보이는 거죠.
별 변화 없다. 이런 거 보고 너무 칠락팔락하지 마라. 자, 다음 주에 물가나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연준이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미국 증시 반등을 줬고요. 자, 정치적으로 우리가 살짝 기대했던 메카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해임됐어요. 자, 미국 정치 250년상 처음이라서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자,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처음이 문제지 두 번, 세 번 하면 충격에 대해서 적응을 합니다. 예, 단기 변동성 정도로 보시고, 이게 11월 중순까지 넘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조금 변동성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5%까지 이제 4.9%까지 온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9월, 10월 흐름을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기에 말씀드렸던 금리가 안 빠지는 이유 중에 미국이 워낙 경기 좋은 것도 있지만 돈은 쓸 데가 많다. 미국이 지금 돈을 워낙 쓸 데가 많다 보니까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딴 나라가 안 받아주다 보니까 금리가 오는 상태에서 자기들도 사실 고금리에서 별로 안 좋은 조건에서 발행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부채 한도라든지 미국의 좀 정부 부채가 역대 최고입니다. 이걸 걱정하는 분이 많으시죠. 미국 정부 부채가 3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도 아니라 4경쯤 돼. 4경원. 2020년도도 20조 달러였는데 10년도 아니죠. 몇 년 만에 엄청나게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재정 불안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자, 이거는 말했던 미국 성장이라든지 이제 계속 GDP도 늘고 있는 거죠. GDP 대비해서 부채를 봐야 되니까 GDP를 키우기 위해서 나스닥 빅테크가 여전히 성장이나 어닝을 만들 거라 저는 보고요. 재정 적자가 이번에 반영한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수급 문제 해결되면 금리도 좀 안정된다. 이런 부분이 채권 장악난 부분이 작년도 그랬어요. 엄청 야, 너네들 그 정도면 안 돼. 미국 그 부채 너무 위험해. 계속 경고를 주는 거죠. 자, 그런 의미 어느 정도 피날레 내지는 조금 단기적인 꼭지 왔을 때 이런 흐름은 좀 나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채권왕이라는 분은 채권에 상당히 우호적이죠. 어쨌든 채권 하는 분들은 좀 비관론적 시향이 많고 채권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도 얘기할 정도로 지금 주식과 채권이 둘 다 안 좋다. 그 말은 뭐냐면 둘 다 오버슈팅이라는 얘기예요. 예, 둘 다 오버슈팅. 지금 채권 사기에는 너무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채권도 약간 수급적인 요인이 안정이 되면 제자리에 찾을 수 있다. 예, 그런 흐름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연준 파월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당신이 말하는 경제나 금융 시그널을 줄 때 일반적인 대중이 좀 잘 알아먹으면 좋겠다. 경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따라오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평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면인데 일반 대중도 좀 따라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연준 파월이 인스타그램을 오픈했어요.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 SNS인데 여기에서 파월이 말하는 멘트라든지 연준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트위터 같은 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어쨌든 인스타그램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 페드, 미국 연준의 이학력을 키우고 정책 효과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라 봅니다. 그만큼 얘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도 경제나 금융을 좀 공부를 하고 따라와라, 그런 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은의 이창용 총재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고금리 유지가 오래 갈 수 있다면서 한번 좀 경고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부채 내서 부동산 가지 말라는 그런 연장선에 보는데, 어젠가 그 하늘에 부총재가 계십니다. 이름은 살짝 모르겠는데 부총재님은 또 그랬어요. 그렇다 해서 또 너무 긴축을 강하게 보지 마라. 살짝 이제 병주 약주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금리는 오래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금리는 살짝 낮출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그런 면이 정시에 좋게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이제 워낙 강했던 고금리 때문에 지금은 그런 수를 못 하고 있는데, 한은도 어느 정도 이제 기준금리 미국이 좀 고점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도 살짝 유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은 스몰 사이클 증시에 저는 좋을 거라 봅니다. 왜? 한은은 절대 우리나라 자체적인 청와대는 독립적일 수 있지만 미국 연준이나 이쪽에는 독립적이지 못해요. 계속 눈치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과 중국의 계속 정치적인 국제 정치를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계속 때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뭐 디리스킨 그래도
워낙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패권 전쟁인데, 자 11월 달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살살 보여요. 밑에 참모들이 자꾸 만나고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된다 그러면 정시에 좋아요. 왜? 그동안 얘들이 안 되고 안 만났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중국 경제에 제일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 있다는 거는 미국은 차라리 버텨요. 돈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하늘이 눈치 보는 것처럼 딴 나라가 미국 금리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작년만큼 달러가 그만큼 안 올라서 정말 다행이죠. 그렇긴 한데 미국 금리가 고금리 될 때 가장 충격받고 안 좋은 것들은 중국 금리예요. 중국 경제입니다. 그런 흐름이 얘들 때문에 살짝 좀 쉬어갈 수 있고, 지금 금리 올랐을 때 얘기하는 미국의 나스닥 성장주 같은 거, 그다음 중국을 때릴 때 반도체 막 엄청나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 미중의 금융 지표에 대해서 살짝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받았던 정시에 나름대로 훈풍이 될 수 있는 국제정치 이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되면 좋아요. 제발 되면 좋습니다. 이게 뭐다? 내년 대선을 위한 바이든의 살짝 풀어주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뭐 일주일 내내 휴장이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개장을 할 거고, 홍콩이 열렸는데 여전히 홍콩은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그냥 쏘쏘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중 정치회담, 정상회담에 좀 기다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는 미국을 좀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증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히 싼 과매도권입니다. 그게 밸류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PER 말씀드렸잖아요. PBR. 자, 수급 흐름이 슬슬 좀 나올 거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인에 대한 수급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개인 미수는 상당히 높아요. 올해 4월 달에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이 단타 치는 개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미수를 팡팡 또 틀리는 게 아니라 장중에 또 샀다 팔았다 하고 알아서 저것들이 틀고 막 열심히 단타 치고 있는 거죠. 변동성을 키우는 과정이다. 오래 갈 것 같고. 하지만 개인 신용을 걱정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인 신용 20조대로 아직 높지만, 자,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지금 개인 코스닥 신용입니다. 코스닥 신용, 이게 코스피 신용인데, 코스닥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해 4월달, 4월 20일 날에 CFD 나오면서 신용 폭발했습니다. 폭발하고 첫 번째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그때 신용이 과다했다 보니까 신용이 많이 털리고 5월달부터 반등을 줬죠. 이런 것들은 개인 신용이 털려야지만, 과도했기 때문에 털려야지만 반등 주는 모습인데, 이때 사고 터지고, 자, 우리나라 대형 정권사에서 신용을 자체적으로 다 자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1, 2위인데도 신용 안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신용 못 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덜 했지만 이 7월달 고점 칠 때도 살짝 올랐던 게 다시 빠졌고, 9월달에 신용들 대주주 매도 때문에 미리 다 팔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오르기 전에 과도했을 때보다 3월달, 4월달보다 신용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신용 부담 별로 없어요. 자체적으로 이거 신용 부담된다, 신용 걱정되네라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에코프리 쪽은 신용 부담, 개인 수급 자체는 오바는 넘어갔다 저는 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코스피가 조금 높죠. 자, 코스피는 뭐 대주 조건이라든지 코스닥처럼 연말 돼서 막 엄청 팔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7월 달에 포스코 종목들로 신용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신용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로 사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자, 코스피 신용 잔고가 조금 부담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종목별로 반도체든 아니면 2차 전지 중에 포스코든 그런 것들은 살짝 신용 부담을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케이스는 코스닥처럼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또 미리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감안해서 봤을 때는 개인 신용 부담은 나쁘지 않다. 코스닥은 이미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지금 경기 안 좋고 부동산 또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개인 재탁금 계속 빠졌잖아요. 7월 달에 58조까지 가던 게 50조, 뭐 48조까지 빠졌는데 여전히 50조 초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보느냐면 코스닥이나 우리가 보는 종목 테마 같은 것들은 예탁금이 더 빠지면 안 돼요. 아직 50조 유지된다는 얘기는 그 자금들이 더 떨어지지 않고 안에서 놀 수 있다.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이 보여주게 되면 이런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밸류적 측면에서 말씀 또 드립니다. 여전히 코스피가 0.8 PBR이라는 거는 2008년 서프라임 수준, 2020년 코로나보다 살짝 나은 수준, 작년 9월 10월 달에 밸류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200개, 코스피 한 900개, 10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이 PBR 1배 안 되는 게 58%, 절반 이상이 자산 팔아도 시총이 안 되는 정말 저평가 종목이 절반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산보다 절반도 안 되는 시총이 30% 넘습니다. 물론 이제 등락되는 코스닥은 조금 변동성을 봐야 되겠지만 이미 저평가된 구간에서 코스피는 정말 싸다. 쉽게 팔지 마라. 좀 보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흐름상 나쁘지 않는데 암만 뭐 금리로 치고 공포를 주고 칠락팔락해도 8월달 조정, 9월달 조정, 10월달 또 빠진다. 3개월 연속 조정은 정말 추세적 비하락에서 쉽게 안 나와요. 올해도 그렇게 나온 적 별로,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도 10월달 조정받는 것보다는 작년 10월처럼 바닥 밴드 만들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10월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우리나라 내에서 제가 시그널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닥 밴드가 나오면 결국은 정신없던 개인의 어떤 수급이나 전체 큰 빅머니들도 어딘가로 돈이 갈 겁니다. 머니 스트림 생길 거라 보고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쪽도 보고 있지만 제가 바이오를 좀 좋게 봐요.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어닝과 성장을 봐야 되고 밑에 등락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 뭐 저 로봇도 보고 있지만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흐름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바이오를 조금 더 보자는 의미예요. 바이오가 지금 흐름 자체가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나 테마 찾을 때는 엔터나 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으로 좀 더 열심히 보려고 제가 빅머니 스트림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안 좋았을 때 9월달, 10월달 보면서 빅피처를 그리세요. 여전히 성장은 될 거고 미국의 어떤 이 금리랑 증시의 조정은 증하는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기준은 미국이지만 우리나라 수급 모멘텀 증시에서 한국에서도 먹을 게 또 많을 수 있어요. 수급 모멘텀 증시에서 먹을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셔도 되고, 자, 11월 1일 FOMC 금리 동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다. 혹시나 금리 인상하는 작은 이슈에도 한 번 더 출렁거리지 결국은 안정될 거라 저는 봅니다. 자, 최대한 심리를 눌러놓기 과정이기 때문에 증시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증하고 있는 과정이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어쨌든 돈을 지금 많이 풀기 위해서 돈도 찍고 있잖아요. 채권 발행하면서. 이 조정기에는 매수하는 게 맞고 이 포트 조정은 작년 10월처럼 또 기회로 삼는 게 맞다. 내년을 대비하자. 이게 가장 큰 피처입니다. 빅피처. 자,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어닝 시즌이 나올 텐데, 자, 미국은 여전히 빅테크가 여전히 유지합니다. 가장 강해요. 시장 강하고 항상 말했던 안 좋을 때 잘 버티고 강한 걸 찾아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나스닥의 빅테크입니다. 자, 기준을 여전히 제가 애플, 이게 애플이에요. 애플 보시면 지금 애플 요번에 뭐 폰 같은 거 얘기하고 있지만 잘 올라갔어요. 밑에서 잘 받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기준 보지만 엔비디아를 가장 좋게 본다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400불 또 잘 받쳤죠. 잘 받치고 어제도 반등을 주고 있어서 계속 400불 초반에서 이쪽은 매수를 해야 된다. 정말 큰 AI 성장 스토리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결국은 등락하면서 이게 돌파하면서 내년 가면 정말 큰 흐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번도 제가 금리 관련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오히려 10월달 시그널 만들면서 데이터 디펜던스를 하면서 제가 미국 기준으로 한국에 머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시그널을 보이고 반등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섹터와 테마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